우리 하마동명의 가장 포괄적 관계식은 요거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는 얘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요건 별도로 좀 기억하자 이거지. 자, 이 4개 박스가 있는데 걔는 결국 뭘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 좌우는 부채가 우연부채냐 무연부채냐, 위아래는 세금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럼 이쪽은 신경 쓰지 맙시다. 세금 없다는 얘기는 결국 법인세율 빵이란 얘기니까 그냥 위에 식들 요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요게 법인세율, 혹시 세금 없는 문제면 요 세율만 빵 치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식을 따로 정리해다가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대신 위에 건 그냥 따로따로 좀 암기해 두셔라. 물론 얘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원래 식만 알고 있으면 모든 건 다 해결 가능해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우연부채에서 무위험으로 넘어가는 건 얘야. 부채가 위험이 전혀 없다면 부채 베타 B가 빵이라는 거죠. 그럼 얘도 아까 법인세율처럼 만약 혹시 문제에서 무위험부채다 그러면 요 부채 베타죠. 그냥 얘 빵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 여기다. 그런데 왜 그냥 이건 2개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다. 사실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 상황은 거의 다 얘기 때문이에요. 요걸로 해야 되는 문제는 1차에서는 뭐 한 번 정도 있었나? 그 정도예요. 대부분 문제는 다 이 무위험부채 조건에서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이 복잡한 식에다가 뭐 다시 따지고 이럴 필요 없이 이 결과식 요거 암기하고 있다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빠르게 보면 아까 베타 U가 뭐였어요? 부채 전혀 없을 때 우염으로 치면 영업위험이야. 베타 U는 영업위험.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째 항을 보실까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요 S분의 B가 뭔가요? 부채 비율이에요. S는 자기자본, B는 부채죠.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그러면 2번째 항은 전적으로 요 부채 비율에 따라 값이 결정이 되게 돼 있잖아. 그럼 부채 사용 관련된 위험이야. 그래서 뭐야? 그게 이 재무위험이야. 첫 번째 항 베타 U가 영업위험, 2번째 항 재무위험. 자, 아까 베타 U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자본구조와는 아무 관계없다. 사업자치 위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제 다른 조건 동일한데 부채 사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위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이 재무위험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요것만 보셔도 돼. S분의 B가 점점 커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값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부채 사용 증가할수록 자 커진다. 그럼 아까 개념적으로 정리했던 것을 하마동형 균형식 얘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최종 부채 쓴 회사 주주는 당연히 2개 다 부담해야 되지. 영업은 부담하고 재무위험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영업위험은 자 이제 앞으로 자본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요 재무위험에 해당하는 요거 값이 어떻게 된다? 부채 사용 증가할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마동형이 이제 주로 자 언제 활용된다? 맨 밑에 2가지죠. 어떤 회사가 다른 조건 동일한데 자본구조가 바뀌어. 곧 부채 비율이 변경돼. 그럼 부채 비율 변경되고 나서 주식 베타가 얼마로 바뀔 건지. 자, 또 하나. 자, 투자 내 주식 베타죠. 자, 그땐 되게 뭘 활용해서? 대형 베타죠. 대형 베타가 뭔지 아시죠? 자, 대형 베타. 자, 새로운 투자원과 똑같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회사야. 그래서 그 회사의 베타, 대형 베타를 이용해서 새로운 투자원의 주식 베타를 구하는 과정에서 또 하마더만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287페이지에 그 예제가 있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그때 여러분들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좀 요 1번이 뭐냐면 28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자, 특정 회사에서 이제 자본구조가 바뀌었을 때 자본구조 변경된 후 이 주식 베타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걸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2번은 자, 대형 베타 활용해서 신규 투자의 주식 베타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상황이든 2번 상황이든 항상 2단계 구조다. 1단계 뭐 하는 거고. 자, 기존 베타 내지는 자, 자본구조 바뀌는 경우라면 자, 기존의 베타 및 자본구조, 아니면 이제 투자한 거면 대형 베타가 사용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뭐 이 베타 U를 찾는 게 항상 1단계죠. 자, 그 회사 영업위험 또는 새로운 투자 영업위험을 찾아내라. 그 다음에 이 베타 U가 나오면 거기에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자본구조 또는
투자한 거면 자 투자한 자본구죠. 자 얘를 반영해서 뭐 자 이게 새로운 주식 베타가 얼마인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자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거 또는 대형 베타 통해서 베타 U 찾아라. 베타 U 나오면 거기다 이제 자 변경된 새로운 자본구조 또는 투자의 자본구조를 반영해서 최종 재무후영까지 반영된 주식 베타로 된다 이거죠. 자 그때 여기서는 구하려는 게 베타 U잖아. 여기서는 베타 I잖아. 그럼 이제 어떤 경우는 하마도면 균형식 이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 베타 U냐 L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조작해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 자 기본적으로 균형식은 항상 어떻게 해라. 그냥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균형식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균형식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물음에서는 요게 1단계야. 요게 2단계야. 2번 물음 이게 1단계고 요게 2단계야. 자 이제 뭐만 잘 구분해라. 자 뭘 집어넣어서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1단계는 뭐야? 기존의 베타 또는 대형 베타 정보 통해서 베타 U를 찾으려는 거다. 2단계는 거기서 확인된 베타 U에다가 새로운 자본 구조를 반영시켜서 주식 베타 찾는 거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이제 자료 볼게요. 1번. 자, 재물해버리지. 부채 자기자본 비율 0.5. 주식 베타 1.8. 그럼 여기 기존 정보죠. 자, 기존 회사 정보야. 아니, 이게 부채가 무현부채고. 그래서 아까 무현부채일 때 요 단순식 요거 쓰는 거죠. 법인세율 50%. 자, 다른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재물 에버리지가 1로 바뀌면 아까 재물 에버리지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죠. 곧 S분의 B야. S분의 B 0.5에서 다른 건 동일한데 얘가 1로 바뀌면 그럼 주식 베타가 얼마가 될 거냐. 그럼 1단계 어떻게 해라. 자, 기존 정보. 기존 정보라는 게 기존의 부채 비율 0.5고 법인세율 50%고 그 상태에서 주식 베타가 1.8이었어. 그럼 이걸 균형식에 넣어주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 베타 U가 얼마였는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베타 L이 현재 주식 베타 1.8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 주어졌으니까 50%. 현재 자기자본 부채 비율 얘죠. 0.5. 그러면 얘를 통해 뭘 할 수 있다. 아, 이 회사의 영업이익 베타 U가 얼마였구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베타 U가 나와. 그럼 이제 계속 강조한 거예요. 베타 영업이익은 지금 부채 비율 바뀔 건데 부채율이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부채 50% 쓰든 100% 쓰든 이 회사 영업이익이 사업 자체 의험으로 1.44 일정한 것이고 뭐만 달라지는 거다. 이 부채 비율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균형식 다시 활용하는데 이미 얘가 결정 났잖아. 얼마인 거 확인했어. 1.44 세율은 뭐 고정 값으로 주어진 거고 지금 뭐만 다시 적용하면 돼요. 새로 만들어진 자본구조가 1이니까 이 자본구조만 새로운 걸로 바꿔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를 통해 나오는 이 값이 자본구조 변경 후의 최종 주식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도 볼까요? 그냥 목표 부채 비율 자기자본 부채 0.6인 회사가 신규 투자한 검토 중인데 신규 투자과 영업이익 동일한 대형 회사의 주식 베타가 2.4 부채 비율 1.2 그럼 요게 바로 대형 회사 거죠? 대형 회사. 그 다음에 부채는 무현부채 법인세율 50% 조건은 똑같네요. 자 신규 투자한 주식 베타는 얼마냐. 단 신규 투자한 목표 부채 비율은 기존 부채 비율과 동일하다. 뭘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0.6인데 신규 투자한도 부채 비율 0.6으로 할 거다. 그럼 1단계 어떻게 해라. 대형회사 정보 활용해서 베타 U 찾아라. 그럼 대형회사 거 주식 베타가 2.4래요. 얘 주어졌어요. 2.4래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 50% 주어졌고 부채 비율 1.1에 얘 주어졌어. 그럼 지금 2.4라는 건 법인세율 50%에 부채 비율 1.2 요 상태에서의 최종 주식 베타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 통해 뭘 할 수 있다. 베타 U를 구할 수 있다. 자 베타 U 구했더니 1.5가 나왔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베타 U는 누구 거예요? 이 회사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규 투자 주식 베타를 구하면서 소위 대형 베타라는 걸 이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또 아까 대형 베타 또는 대형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됐어? 여기 볼까요? 자 신규 투자인가 영업이익이 동일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대형 회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록 얘는 대용 회사 거의 영업 위험이지만 어차피 새로운 투자원도 이 회사 영업 위험이 같으니까 이걸 바로 뭘로 사용할 수 있다. 자, 투자원의 영업 위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용회사를 통해 투자한 영업 위험 베타 U가 확인되면 자, 이제 대용회사하고 신규 투자원이 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용회사는 부채비율 1.2인데 새로운 투자는 0.6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U 뽑아다가 뭘 반영해서 이 투자한 거 자본구조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식인데 베타 U가 이제 이미 확인됐어. 1.5 확인됐어. 세율 50%야. 바로 투자한 거죠. 자, 투자한 거 부채비율 0.6 다시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이 투자한 영업위험, 채무위험 전부 다 반영해준 주식 베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